예, 지금 이제 이대로인데,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상태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거 말고 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지금 잡념이 없이 저를 보고 있고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뭐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네. 지금 이대로는 아까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이대로 아니셨어요? 그죠? 밥 먹을 때 그대로가 지금 제 얘기 저를 보는 그대로잖아요. 예. 이대로가 지금 드러나 계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념 없으시는데 제 얘기는 잘 들리고 제가 잘 보이시죠? 예, 예. 이대로예요. 지금 이거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그냥 원만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저 누굽니까 그 제가 추천한 그 예비 경우가 방학이라고 오늘 잠깐 왔어요. 와가지고 밥 먹고 잠깐 여기 조대 앞에 산책 걷고 이제 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나무가 보이지? 이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지? 자,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제 얘기가 지금 이게 생멸하는 거고 이거 듣고 있는 자리가 청정한데 이거 말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있을까요?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면 돼요. 경계 없는 자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또 경계에만 매몰돼도 안 돼요. 그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이 상태가 이게 뚜렷하게 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네. 유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에 떨어지지도 않은 거 이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딱 그래요.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 상태예요, 이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뭐 어제 뭐 잘못했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뭐 후회도 없으시고 예전에 살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얘기만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대로. 뭐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 그게 지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전생에도 이것만 하고 살았고 다음 생에도 이것만 하고 살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한 가지 일만 주구장창하고 사는데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이렇게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생멸은 생멸로 다루고 불생불멸은 불생불멸로 다루고 다룰 줄만 알면 돼요. 이제 요걸 지금 여기 지금 요대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내가 만든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그대로 이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이대로. 네. 제가 일부러 또 시간을 좀 더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는 지금 경험하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크게 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처음 이 자리를 만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그 특별하게 느껴진 건 분명한데, 막상 찾아보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 한데, 확실히 내가 다른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이 경험은 교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견성의 체험하고 이론상에 대한 설명하고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틀리진 않아.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 욕망했던 것이 경험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묻어가서 그게 특별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쉬어버리면 딱 그것만 남아버릴 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안정감이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항상 일상이 돼요. 처음 만날 때는 처음 인식되었을 때는 그때는 특별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처음 인식되었을 때는 처음 인식되자마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그 빠른 사람이고 처음 인식됐을 때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만나보니까 이거 뭐 항상 있던 그거네 이렇게 안정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우리는 항상 여기에 공들이고 살아요. 네. 네. 다른 데 공들이실 거 없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공들이고 사는데 생멸심에 공들이고 살거나 불생불멸심에 공들이고 살거나
이제 보통 중생은 이제 생멸에만 공들이고 살죠. 그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복만 쫓아다니는 게 생멸심에 공들이고 사는 거예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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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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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만족, 만족. 이게 생명에만 공들이고 사는데 사실은 그 바탕인 자리는 우리가 새카맣게 잊어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공들이고 살면 돼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생멸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생멸심에도 공을 들이되 이 생멸의 본원인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불생불멸도 함께 공을 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생멸만 예전에는 생멸에만 붙잡혀 살던 거기에서 이제는 생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까지 같이 공들여서 이 두 가지가 자유롭게 운전되게 하면 그게 원만한 거죠. 그게 원만한 거죠. 그래서 생멸을 버려야 된다? 이제 이건 곤란해요. 이건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어긋나는 얘기고, 예, 그 이제 불생불멸을 모르는 건 더 말할 거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에 공들인다 할 때는 이 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 두 자리를 온전하게 공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 중심으로 공들일 때는 어떤 거냐면 이게 정신수양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냐고 안으로는 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갖다가 거기에 집중하는 이런 상태.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불생불멸 중심으로 열심히 단련하는 거고 생멸과 그 생멸의 그 이 12이해들과 그 다음에 불생불멸한 대소유무가 항상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12회를 온전하게 작동하는 연습,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얻고 하는 연습, 사례 연구고, 그 다음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가운데, 육군을 동작하는 가운데,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 작업 기사고. 결국은 뭐냐면요. 육군이라고 하는 건 생멸이고, 육군을 안이비설신을 작용할 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요거 불생불멸 가지고 생멸의 육군을 작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작업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항상 쓰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사막공부예요. 여기 떠나서 없어요. 이게 다예요. 다 깔끔하게 정리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예.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공들이느냐? 결국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런 쌍자리에 공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막 공부예요. 사막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혼자 공부할 수 뭐 있고 또 재생의세도 혼자 할 수 있고 성불도 혼자 할 수 있고 재생의세도 혼자 할 수 있다.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자기 대종사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정의 내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상시훈련법을 공부할 때 그 이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뭐 교당내왕시를 내가 뭐 유튜브로 대신하겠다, 뭐 전화 통화로 대신하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 혼자 공부는 어려워요. 아둥바둥 해봐도 혼자 공부는 힘들어요. 그 왜 회상이 필요하냐면 왜 과거부터 그게 승가가 존재했고 그 공부하는 집단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했냐면 혼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내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학마 이상 넘어가면 혼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학마나 찰마나 추가 정도는 넘어가야 아마 혼자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보기에 그 아래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하면 원만한 공부 안 됩니다. 예.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속에서 배워가면서 공부해야지 훨씬 빠른 거지. 혼자서 공부한다? 유튜브 보면서? 아, 저는 그것도 공부는 맞는데, 그거 갖고는 굉장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 있는 데 가서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근데 지금 왜 이런 고민이 있냐면, 거기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면 못 떠나요. 왜 그 아까운 곳을 떠납니까? 못 만나서 안달이어야 되지. 근데 거기서 뭔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여기가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게 돼요? 도반이 저기 있는데? 아, 망학든 못 떠날 것 같은데? 제가요,
혼자 동안 너무나 많은 방황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반이 없었어요. 함께 공부할 사람이. 그러니까는 독불장군으로 공부를 해요. 자기 혼자, 자기 관념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인성이 허접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더딘 거예요. 근데요, 맘에 맞는 사람, 자기하고 비등비등하거나 자기보다 조금만 더 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 원불교에서는 회화 공부가 있을까요? 왜 원불교에서는 강연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는 관계 속에서 공부하라고 나오지. 관계 떠나면 사은 떠난 거예요. 사은의 장이 없이 삼대력을 양성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전 경험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 곳에서 공부한다? 일상에 맨날 똑같은 곳에서? 글쎄요.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당이 아무리 답답해도요. 불연이 인연 중에 최고라고 했어요. 예, 정산정사님 본문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복 중에 최고는 인연복이고요. 인연복 중에서도 불연이고요. 불연은 오복의 뿌리라고 했어요. 어떤 복도 어디서 나오냐? 이 인연에서 나오는데 그 불연과 불연을 잘 맺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모든 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연 안 맺었으면 이렇게 만났을까요? 불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괜히 그 뭐 한 끼 정선동사님 표현에 뭐 저 한 끼 밥에 취해가지고 뭐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영생을 두고 도반이 중요하니까 사람 떠나서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라. 네.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진짜로 공부에 욕망이 크신 분이라면 거기 떠나서는 쭉정이밖에 안 돼요. 회상에서 공부해야지 커요. 회상에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산속에서 혼자 막 뭔가를 막 태권도를 막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막상 뭐 실제로 겨루해보면 뭐 게임도 안 되죠. 실전에서 붙어본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어떤 그 수행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함께 하는 걸 힘들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촉발되고 있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면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인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없으니까. 편안한 방식으로 공부하겠죠. 그러면 편안한 방식으로 공부가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하시겠죠, 뭐, 그러면. 뭐, 더 이상은 기대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자기 선택이니까. 이 공부라는 게 편안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식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예, 지식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현장감이라는 건 확실히 다른 거고. 매주마다 그 법회를 찾아서 간다? 그게 굉장히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유튜브로 공부한다?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이제 듣던 얘기 반복되면 지겨워서 이제 들을 것도 없어요. 점점점 퇴보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100% 맞다, 저것이 100% 맞다는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거지 사람 없는 데서는 공부 못 한다는 게 제 견해예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다. 공부하는 사람 있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단련됐을 때 공부 없는 곳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능력을 조금씩 발휘해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다져져야. 예. 그래서 진짜 공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런 말은 쉽게 안 나오실 수 있죠. 그게 그 정도 인연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거길 떠나. 그렇게 인연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교당 그 정도 나가고 그 정도 인연 맺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간에 열심히 다녔고 한데 왜 거기를 쉬는 거예요. 나는 좀 아쉽죠? 아깝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우리가 뭐 대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대상은 이제 생멸하는 경계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불생불멸인데, 그 산란하게 하는 경계죠. 우리가 정신수양에서 보면은, 그, 이,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그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분의 그 이름과 그런 존재감, 그 전체가 뭐냐면 나에게 산란하게 하는 경계인데 그 산란하게 하는 경계 그대로 두고 내 안에서는 뭐만 드러나게 하냐면 산란하게 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그 원만하고 뚜렷한 그 자리만 꾸준히 지키시면 돼요. 이제 공부는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해석, 부정적 해석도 하지 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 드러난 걸 드러난 그대로 관찰만 할 뿐, 긍정적 해석도 부정적 해석도 하지 마라.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긍정적 해석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의도성이 들어간 해석이기도 쉽고요. 부정적 해석을 하더라도 거기에도 내 의도가 들어간 해석이기가 쉬워요. 가장 정확한 있는 그대로의 지혜는 뭐냐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 아무 판단도 일단은 안 하는 걸 먼저 해보는 연습. 그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게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아예 그냥 그러고 그냥 그 상태로 완결형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완결형. 그분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말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완결형.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회광반주하고 돌아보고 뭐 그 상황을 뭐 다시 복귀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을 완성형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했다. 그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마음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돌아갈까요? 12해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정.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바른 게 뭘까요? 네. 자성의 정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로 돌아가. 그게 사필 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분별은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무분별한 자리로 가면 돼요. 12해가 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12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12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특히나 이제 교타원님께서 그분하고의 관계가 좀 오래되셨으니까 놓고 보면 항상 이제 그것이 교타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단 전체의 문제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필 규정만 하면 돼요. 항상 바른 곳으로만 가시면 돼요. 12이해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냥 바른 곳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반드시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12해는 반드시 생주 이멸하니까. 일어났다가 12해가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 그럼 어디로 돌아갔어요? 팔을정. 청한대로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사필기정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가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간다. 이렇게. 그것도 생멸 차원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론상의 입장에서 생멸은 반드시 불생불멸의 경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멸은 반드시 소멸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가 생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불생불멸 안 떠나면 이게 지금 사필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뭐 꾸준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보다 더 시비가 없어지셔가지고요.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쪽 바뀌지 않으실 거라는 거. 예,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하지만은, 일단 내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눈꽃만큼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아무 문제 없게 만드세요. 예, 그냥 보고 있을 때는 이제 아무 문제 없게, 그냥. 그렇게 진짜로, 내가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가 그냥 딱 드러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뭔 짓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 경계. 예. 앞으로 거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자유로우실 거예요. 예. 그때는요, 아니다고 싶으면 화를 내도 되고요. 그때는. 왜냐면 내가 그 자리를 드러낸 상태에서 내가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이분의 개인적 어떠한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연들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화를 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때도 법이 돼요. 화를 내면 화내는 대로 법이 되고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법이 되고 그걸 참아주는 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면에도 기울지 마시고 일단은 이쪽도 저쪽도 기울어지지 않은 자리를 항상 더 많이 유지하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화도 내시고 화 낼 정도까지 아니면은
타이르기도 하시고,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면 그냥 참아서 그냥 넘기기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참는 것이 정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니까. 예. 정사가 바르지 못한 것은 그 올바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는 시비는 분명하되 그 판단에도 그 시비에 끌리지 않음으로 시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의 근원에서 시비 이해.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람은 인간의 시비하고 대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였는데 그때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인데 시비 이해의 본체를 말해요. 시비 이해 끌림 없는 자리, 시비 이해보다 훨씬 큰 자리. 이 자리가 드러나야 시비 이해 일단 안 끌려요. 그 다음에 시비 이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시비 이해라고 하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의 변화상까지 확실히 본 다음에 판단해서 취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비가 반드시 그 대소영모의 이치를 보아서 시비를 건설한 거예요. 그것이 다 그 법을 갖추는 일이니까 반드시 그뭐 온전 원만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셔야 돼요. 이 경계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좀 더 가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네, 더, 더 아무 관계 없이 이 정도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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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마음속에 좋아하는, 내가 올바른 마음이라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게 발현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멸 경계 속에서는 100% 온당한 그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석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생멸 차원에서 정당하게 100% 옳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붙잡혀 버린 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려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생멸은 인연 없이 일어나진 않아요. 생멸 경계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작동하진 않아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 감흥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괜찮은가? 화 안 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냐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이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발현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인과를 다루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폭력적으로 나간다면, 또는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조금 뭐랄까 중도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좋은 것도 경계해야 되고 안 좋은 것도 경계해야 되고. 생멸은 항상 그런 겁니다. 잘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완벽하게 올바른 가치 판단을 정해놓고 이것은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또 다른 폭력이 돼요. 세상에 신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믿음을 강조하는 집단들. 믿음을 강조하면 그건 반드시 폭력으로 나갑니다. 원불교 안에서도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이런상에 대한 믿음이면 폭력으로 나갈 일은 없어요. 이런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신앙길을 세운 사람은 그게 폭력으로 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한 제도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 믿음을 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들어오는 순간 폭력적으로 대처해요. 그 상황은. 기독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폭력적으로 대처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믿음의 기반이라는 건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 차원의 믿음을 기반한다는 건 제 말이 좀 이해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불생불멸한 자리에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해요.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생멸하는 대상의 믿음을 세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발생했던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지.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너무 소중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요. 그 믿음 조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망해요. 그 믿음 때문에 독단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거기 집단이 아주 그 보수적인 집단이 되고 타인에게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 집단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법신불 이론상 자리입니다. 네, 법신불 이론상 자리. 오직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 앞에다 세운다거나 특정한 제도를 앞에다 세운다거나 특정한 오름을 앞에다 세운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걸 보고 이제 정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정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보고 정진한다 그런 걸 하고 그걸 보고 보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양성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쉬지 않으시면 돼요. 지치지도 마시고 쉬지도 마시고 오래오래 계속 하시면은 한 만큼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생멸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데는 끌림이 없으실 거예요. 네. 거의 뭐 여유함이 유지되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정도로 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잘하고 계시니까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분들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노는 금방이지만 점수는 오래 걸린다. 그 도노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집심하신다고 했는데 이 집심이라는 말도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집심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집심이라고 그러면 뭐 생멸심 중에 어느 하나가 붙잡는 걸 집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이론상의 자리, 이 일념의 자리를 붙잡는 걸 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 모르면 집심을 못 해요. 뭘 붙잡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집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붙잡고 사는 게 집심인데 힘이 들어가는 단계니까 힘을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나중에 가면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만히 그 자리가 흘러요. 내가 살짝만 그 마음에 이렇게 대중만 챙기면 그 자리가 흘러요. 이제 이게 관심이고 안 챙겨도 계속 있어. 그러면 이게 무심해요. 네. 그리고 뭔 짓을 해도 안 떠나. 그러면 이게 능심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뭐 집심, 과심, 무심, 능심은 이 한 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숙련된 단계를 말하는 거지 경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지가 다른 게. 뭐 경지가 다르다고 해석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 초경선 못한 사람이에요. 네. 경지는 한 경지입니다. 다만 다루는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집심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해되시면 꼭 공부기를 확실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심하신 분이 많아져야 돼. 이제 이런 게 정진이지. 나중에는 정진할 필요가 없이 정진해요. 정진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항상 흐르니까 뭐 정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진이야. 그게 정진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은 많이 내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입꼬리를 올려라, 입꼬리를 올리는데, 마음의 청정한 상태와 입꼬리를 인연 지으면 좋은 거니까, 청정한 그 마음의 상태와 입꼬리를 인연 짓게 하려고 제가 입꼬리를 올려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면 그 마음이 챙겨지고 그 마음이 챙겨지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인연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품 자리를 양성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막 무표정하고 진지하게 그 자리를 양성할 수도 있는데 그 명랑하게 양성하는 게 좋아요. 명랑하게. 예. 원래 성품이 그렇게 활발한 거거든요. 예.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생멸 차원의 마음은 항상 이왕이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제일 좋죠. 마음을 낼 때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방식으로 가고, 또 내가 무언가를 막 해줬다기보다는, 내가 많이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딱 일단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 방식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그 업력이거든요. 업력인데
내가 어떠한 그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천차만별에 똑같은 상황을 대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어느 방향으로 길을 뚫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에 똑같은 자극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길을 내가 뚫어놨느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반응에 익숙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뚫렸느냐가 그 사람의 죄복을 좌우하는 거죠. 죄복을 선업과 악업을 짓는 그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생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살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만 알아서는 분명히 안 되고 불생불멸한 자리를 알았다고 하면 반드시 생멸 차원에서 마음을 낼 때 온전하게 그 시비애를 바르게 맞춰서 마음을 내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반쪽짜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내야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의 실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은 보온 행위로 가야 돼요. 이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부족한 공부가 돼.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을 낼 때 온전하게 잘 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경계가 나타날 때 그냥 그러한 마음이 바르게 그냥 툭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삶이 편안하죠. 예, 그렇게 마음을 낸다. 근데 꼭 잘못 부정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연습을 들인 분들은 이게 틀어지질 않아요. 이미 그쪽으로 빵 뚫렸어. 길이 크게 나버려서 대로가 나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훅 가버려요. 그냥 한참 가다가 돌아와야 돼. 또 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한 번 길을 잘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판단이 없던 시절에 내가 보고 자란 인연들이 정말 올바르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의 길이 잘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감사하게 생각한다든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난다든지 자비로운 마음이 난다든지 이게 쉬운데 이게 부모 관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내가 무자력할 때 부모 관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간다든지 막 자기 이기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심을 챙기고 분명하게 이 자리를 인식했어요. 나는 항상 이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일기를 쓰거나 그럴 때 인식하죠. 또는 우리 취사를 할 때도 우리 주의 조행 또 공부할 건데 조행을 하면서 그걸 다 인식해요. 내 행실을 다 반조해 보면서 다 인식이 돼. 인식이 됐으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인식을 놓치지 않고 살면 돼요. 네. 물론 아주 처음에 길이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다 돼요. 네, 됩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잘 되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게 업장 바꾸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심을 못 다루면 안 됩니다. 불생불멸은 불생불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보다는 생멸심을 다루기 위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불생불멸만 잡고 생멸을 못 다루면 그것도 반쪽짜리 공부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내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의견 이게 쭉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분한테 딱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거 나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하나의 저한테 뭘 얘기하시면 이건 전체를 향해서 제가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공부 꾸준히 그렇게 그냥 하가면 되는 거죠. 네, 일상수행요법 그 1, 2, 3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6조 해능대사의 그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그건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라서. 근데 이제 약간 다르긴 하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으로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생멸을 겸한 해석을 이제
해야 된다. 그게 원불교의 입장이다. 그 양면을 겸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그 일상소용 1, 2, 3조를 해석할 때 대부분은 생멸 차원의 얘기를 해요. 안타깝죠.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는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민호님은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고 지금 카메라를 꺼놓으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 공부할 부분은 정산종사 법보가 아니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공부할 건데 뭐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정기훈련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가보죠 뭐. 자, 원불교의 훈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중에서 이제 일단 정기훈련법부터 이제 할 건데 일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원불교는 이제 훈련인데 원불교는 훈련법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종교인데 그러면 이제 훈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정기하고 상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정기와 상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는 어땠냐면은 정기 6개월, 상시 6개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선 6개월, 동화선 합치면 3개월씩이니까 6개월이죠, 총.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이면 나머지는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빼면은 나머지 6개월은 상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동화선 6개월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공부 기간이 아니고 이제 만행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다 공부죠. 제대로 한다고 하면 공부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공부는 정기에만 있지 않아. 상시에도 있어. 상시에만 있지 않아. 정기에 있어. 정기의 자료는 상시에서 준비하고 상시의 자료는 정기에서 준비해. 그러므로 대종사님은 반드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정기하고 상시를 평등하게 보지. 정기가 더 중요하다, 상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일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교단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상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교리에 대한 맥락에 많이 어긋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돼요. 우리 교도님들은 정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지 여기에다 사견을 붙여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사견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 맥락을 온전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종사께서는요. 특이한 성자예요. 절대 한쪽에 올인을 안 해요. 한쪽만 맞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예를 들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있는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관계를 말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그 원만한 그 양쪽의 그 원만함을 다 양쪽 문명을 다 말하거든요. 그러지 예를 들면 물질 문명은 하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종사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한쪽을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생멸 차원의 어떤 것도 안 버려요. 하물며 대종사께서 정기하고 상시에다가 뭐 같이 우열을 뒀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안 맞는 말이에요. 대종사의 기본 입장에서 많이 위배되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정기훈련하고 상시훈련은 같다. 정기훈련은 상시의 자료고 상시는 정기의 자료다. 제가 이걸 말 나온 김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는 3장에 있는데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는 보세요.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자, 정기훈련법은요. 언제 공부라고요? 정할 때 공부로 이것은 뭘 주체 삼는다고요?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 뭘 주체 삼냐면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공부는 어떤 걸 중심으로 두고 하는 공부가 정기훈련이냐? 수양과 연구. 이게 중심이 되는 공부입니다. 정기훈련법은. 그 다음에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다.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상시는 뭐가 주체가 된다고요? 작업치사. 예. 그래서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보세요. 상시는 정기의 자료를 준비하고 정기는 상시의 자료를 준비한다고 돼 있어요. 정기는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고 상시는 작업 취사를 주체 삼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하고 상시를 둘 다 아울러야 사막도 온전한 거고 하나가 빠지면 여기에 재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그 정기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반이에요. 대종사 당대의 개념으로 따지면 1년의 반이 정기인데 그러면 1년의 반의 정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정기가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도님들 1년에 가봐야 1박 2일 형식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슨 공부가 돼요? 무슨 뭐,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가 됩니까? 뭐 사리 연구 되세요? 정신수장 제대로 되세요? 안 되잖아요,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대종사님께서는 훈련을 시작하신 이후로요, 돌아가실 때까지 동선 하선 6개월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몇 명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반드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기가 대종사님이 볼 때는 정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종사님은 정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정기가 안 중요하게 됐네, 우리 교단이. 아, 정말 진짜 이 일을 어찌할 건데. 제가 지금 마음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좀 센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이 정전 그대로 보세요. 둘 다 중요하고 대종사 당대를 놓고 보더라도 대종사는 정기의 상시만큼 중요한 반절의 비중을 두셨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당신의 교화에서 정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정도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정기훈련을 공부할 건데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뭐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네,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제 오만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도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스럽네 정말. 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저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가다가 자꾸 돌불에 걸리는 느낌이야. 툭툭 걸려. 귀찮아. 네. 그래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돌불에 한 번씩 걸리고 한 번씩 소똥을 밟거나 한 번씩 그 진창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은근히. 제 표현이 적당히 받아들여 주시는지. 네. 그럴 것 같죠? 네, 박근삼이라는 인생이.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자, 이제 정기훈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기훈련법은 이제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다. 이렇게 주체 삼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중심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런 뜻이지, 뭐, 그것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그랬으면 왜 여기 작업지사를 넣어요? 정기훈련 11과목에 작업지사 안 넣어놓으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시훈련에서는 무슨 정신수양 사리연구 공부를 안 넣어야지. 상시훈련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공부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는 주체 삼는다는 표현은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기훈련법을 할게요. 자, 정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기라고 하는 건 정해진 기간. 예를 들면 뭐 동화사 몇 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3개월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정기예요. 또는 우리가 일주마다 법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마다 이때마다 이것도 정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정기고 이때마다 하는 것도 정기예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때마다 하는 것도 정기예요. 또 자기가 정한 시간이면 정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때는 내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정했으면 정기예요.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음. 그래서 정기훈련법을 한번 보시게요. 기간 정해놓고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 거 가지고 하냐. 그러면 이제 11과목 가지고 정기에 공부를 해라. 라고 11과목을 이제 주셨어요. 정기 때는 이 공부를 정해갖고 할 때는 요걸 가지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11가지를 주셨어요. 그 11가지를 오늘 한번 다 짚어보는 겁니다. 자,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연불자선은 정신수양훈련 과목이요. 그죠? 연불자선은 정신수양훈련 과목이요. 사리형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연불자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리형, 그 다음에,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고,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지사 훈련 과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기일기는 무슨 과목이라고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에요. 정기일기만 쓰면 모든 게 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뭐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정전에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 정말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일기에 미쳐 있는지 다들. 11과목 중에 하나인데 써 있잖아요. 여기 내 거짓말이 아니고 11과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여기 미쳐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참, 정말. 아유,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죠. 자,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되 천년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이렇게 연불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불은 뭐죠? 지정한 주문이니까 지정한 주문 나무아미 타불이 일단 우리가 보통 연불에서 지정한 주문이에요. 근데 그 나무아미 타불만 보통은 이제 나무아미 탑을 연불이니까 나무아미 탑으로 하는 게 연불이에요. 나무아미 탑을 했을 때 이걸 연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연불 지정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무아미 탑을만 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그 연불을 통해서 뭘 드러낼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연불 부처를 드러내는 걸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 부처를 생각해. 그 부처는 어떻게 생긴 부처예요? 그렇지. 청정한 부처님이지. 청정한 자리가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불할 때 뭘 생각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뭐, 불상에 모셔진 불상을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연불 아니에요, 그거. 근데 나중에 연불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원불교에서는 부처는 뭔 부처예요? 이론상 부처님이요.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론상 부처님. 그러니까 불자가 나오면 무조건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처처 불상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론상 말하는 거지. 그게 불이 무슨 뭐 이렇게 생긴 부처님이에요? 네? 원불교에서는 불자 나오면 전부 다 깨닫는다. 또는 이론상짜리. 이걸 부처라고 말하는 거지. 뭐 원불교에서 불교라고 하면 그때의 불은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불상이 아니에요, 이게. 원불교에서의 불은.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불교는 이 깨달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게 불교예요, 원불교 입장에서는. 원불교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상징하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운다. 이게 원불교예요. 그러지 갑자기 왜 거기서 과거 구불교에서 했던 형상의 부처님이 원불교에 등장하냐고요. 이거 큰일이요. 안 그러면 못 올라고 여기다 이론상 걸었어요? 거기다가 불상을 놔야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불자 들어간 건 전부 다 이런 쌍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불 그러면 이 부자는 뭐예요? 이런 쌍자리를 말하는 거, 이런 쌍자리를 생각하는 걸 이걸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를 생각하는 걸 연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떠나서 없어요, 연불은. 정리가 다 되시죠? 자,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이때의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할 때 이때 온전한 정신이에요, 흩어진 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흩어진 정신이죠. 똑같은 정신을 쓸 때 흩어진 정신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정신이라고 쓰니까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이때는 정신수양에서 정신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문맥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은 문맥에 따라서 생멸심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생불멸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생불멸과 생멸을 포괄해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문맥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썼냐가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야, 번뇌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봐. 이때의 마음은 뭐겠어요? 이것은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야, 일체가 마음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예요? 생멸과 불생불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할 때 그건 뭐예요?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처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생멸 차원에서의 정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이 마음 저 마음 일어났다 잡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건 흩어진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불생불멸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어에 집착하시면 그 곤란해요. 단어의 너머를 보셔야죠. 문장 전체를 보셔야지. 문맥을 보셔야지. 거기에 단어만 집착하면 곤란해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체험적 이해가 없이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삼천포로 봐요. 글씨 읽을 때마다. 자,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흩어진 생각을,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망상을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년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하며 천년만념이 뭐예요? 천년만념은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 이걸 천년만념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과 천년만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일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일념. 하나짜리. 하나짜리. 하나밖에 없는 자리. 그게 뭐예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불생불멸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정신수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 그게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이에요. 그 천년만념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이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연불이에요. 이 정신수양이지, 연불이. 그러니까 정신수양의 입장에서 연불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정리 잘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오만 잡nhập 들이 있는데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들이 있는데 그죠? 이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이 나무아미타불 하나로 모으고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은 흩어진 정신이에요? 안 흩어진 정신이에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도 생멸경계의 하나잖아. 그러나 그 생멸경계는 뭐예요? 내가 지정한 거지. 나무아미타불도 생멸경계예요. 근데 수많은 잡념을 대신해서 나무아미타불을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것뿐이야. 중요한 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생멸경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일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불법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연속하게 하라. 같이. 그러니까는 이 음성,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음성, 나무아미타불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일념, 이 일념과 이 음성이 같이. 이게 연불이에요.
그러면 이 일념은 불생불멸, 이 일념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의 자리. 이 염불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생멸의 자리. 이 생멸과 불생불멸이 함께 계속 연속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일원상자리를 유지하는 게 염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깔끔하잖아요. 일원상과 정신수양과 염불. 그냥 같은 얘기잖아요. 쫙. 그 다음에 경전, 좌선.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운을 바르게 한다? 수승화강. 마음을 지킨다? 식망현진. 좌선은 뭐라고 돼?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게 좌선입니다.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게 좌선이에요. 이게 다예요. 좌선법에.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는 순간 대종사님의 말씀하고 어긋나요. 대종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나 그러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다 요망한 일로 취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법 공부해 보시면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이 뭐죠? 자꾸 이상한 거 추구해요. 특별한 거 추구해요. 그거 다 요망한 짓이다 이거예요. 요망한 짓이라고.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내가 그래서 신심 없는 인간들이라고 내가 얘기해. 신심이 그렇게 높나? 말씀 대동사님 하지 말라면 하지 좀 말지. 응? 정말. 자, 정확하게 뭐라고 나는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좌선을 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저기 좌선의 방법 구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심히 관심도 두지 마라. 이게 심상히 간과하라는 말이에요. 관심 두지 마라.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좌선법에. 근데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죠? 특별한 걸 찾아 헤매잖아요. 편안하다. 행복하다.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거 좌선에서 만나면 막 뭔 대단한 경지나 얻은 것처럼 대종사님 볼 때는 요망한 일이에요. 신기한 자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안 만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만나야 돼요. 특별한 거 만나면 전부 다 그 신기한 자치요. 대종사님 말 좀 믿고 공부 좀 합시다. 제발 좀 부탁인데. 말로만 주세불 하지 정말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오만 대서 수행법을 다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 오만 것을 전부 다 원불교 좌선법에다가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디서 요가를 하네, 어디서 무슨 명상을 하네. 뭔 명상은 그렇게 했어. 참나 나 정말 환장하겠어. 뭔 그렇게 체험을 얘기를 했었고 정말 내가 진짜 무슨 뭐 단전이 어떻게 되고 뭐 기가 어떻게 돌고 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잖아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그거 봤으면 뒤지게 혼났다고. 너는 내 제자 아니라고 쫓아냈을 거요. 대종사님 없으니까 아주 그냥 막 오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날뛰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잡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대종사님의 좌선법이 엄청나게 오염돼 있어요. 심각하게 오염돼 있어요. 심각하게. 언제 대종사님이 좌선해가지고 깨치라 그랬어요. 좌선 양성하는 방법이라 그랬지. 견성은 뭔데? 견성은 사리연구 하라고 그랬지. 언제 좌선해서 깨치라고 했어. 전부 다 깨치겠다고 좌선하고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여기 교도님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가,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극히 일부였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아니랄까,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들 다들 돌아가는지, 그냥 대종사님께서 뚫어놓은 그냥 대로로 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들 돌아가는지. 아휴, 그래. 자, 보세요.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네. 어디에 주하라고요? 단전에 주한다. 그래서 단전주라고 하죠. 단전에 주예요.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단전에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단전주가 잘 된다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좌선이 잘 된다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좌선이 안 된다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힘들다는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아우, 너무 길다. 아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우, 나 뭐 좌선 너무 상쾌하게 잘 됐어. 이러면 이제 뻘짓 하신 거예요, 이거. 뻘짓 한 거라고. 특별한 거 만난 거예요, 지금. 그게 좌선 잘 됐다고 하지. 이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제 얘기 듣는 자리가 특별해요? 여기에서 만나는 이 마음 떠나서 좌선 없어요. 좌선할 때도 이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좌선이에요. 시간 정해서. 그러지 뭐 특별한 체험하려고 좌선하면은 일단은 시작부터 틀렸어요. 시작부터. 그럼 좌선 잘 됐다는 소리는 못 하려고 했어, 그렇게. 좌선 안 됐다는 소리는 못 하려고 했었고. 지금 이 마음 드러나면 잘 된 거예요. 잘 된, 이 마음에 뭐 잘 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이 마음에. 그냥 이 마음 드러냈으면 드러내고 못 드러냈으면 못 드러낸 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라. 그냥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떠한 생각도 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떠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아 좋다 기분 좋다 잘 된다는 생각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정말 진짜 가치 있고 좋은 생각도 좌선 때는 한 생각이라는 주착심이에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하면 원정무별은 뭐죠? 원, 뚜렷하고 적, 고요하고 무별,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게 원정무별한 진경이에요. 정신수양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정신수양에 뭐라고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여기 원정 그것을 갖다가 한문으로 바꾸면 원정무별한 진경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정무별한 진경이 그러면 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안 하고 한글로 해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원정무별한 진경으로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체험상으로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그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풀어서 그냥 한문으로 멋지게 표현하면 그냥 원정무별한 진경이에요. 예. 자,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에요. 양성한다고 써 있잖아요. 양성. 순연한 근본 정신을. 지금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근본 정신이에요. 제 얘기 환히 듣고 있는 그 자리가 근본 정신이에요. 오늘 밥 먹을 때 밥을 갖다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 밥알을 이렇게 씹으실 때 그 밥의 느낌, 맛있다, 맛없다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게 원래 근본 정신이에요. 그 근본 정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제 얘기 듣고 웃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 정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 지금 근본 정신 드러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에다가 주먹을 살짝 쥐어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손에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걸 똑같이 어디에다가 하냐면 아랫배에다 그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아랫배에다가 살짝 느낌 줘보세요. 하복부. 배꼽 아래. 배꼽 아래에다 살짝 느낌 줘. 배꼽 아래 무슨 기를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힘만 주시면 돼요. 힘 줘줘요? 안 줘줘요? 세게 말고 살짝. 살짝 힘 줘줘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되죠? 예,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뭔 단전을 따로 잡아. 뭔 거기다 뜸을 뜨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슨 거기다 막대기를 쑤셔가지고 단전을 잡아요.
뭔 단전 강화 운동을 하고 뭔 그런 거를 해. 이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자선법 나중에 공부할 때 보세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자선법에.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힘줄 수 있으면 누구나 자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왜 아무도 못하는 걸 만들어? 단전을 잡아야 단전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수행하는 사람 전부 다 수행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단전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단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슨 단전에서 뭐 깨달음이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막 단전이 뭐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여기가 막 뇌가 백회가 열려가지고 우주로 막 올라갈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전은 아무것도 그냥 말뚝 하나예요. 말뚝. 제가 주먹 이렇게 쥐을 때 주먹 느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세게 쥔다고 해도 그 마음자리 드러나죠. 이 주먹 쥔 자리. 마음자리. 이 느낌이 있으면 이 느낌과 이걸 느낌을 아는 자리가 합계 있죠. 그죠? 살짝만 주세요. 살짝. 계란 쥐듯이 살짝만. 이거하고 단전에 마음 주하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본질이. 아,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되겠는데 손을 쫙 피면 비둘기라도 나와야 되나 여기서?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단전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단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단전은 단지 그냥 느낌이다, 느낌. 경계를 느낌으로 대체한 거예요. 연불법은 뭘, 경계를 막 산란하게 하는 경계를 뭘로 대체했어요? 소리로 대체했어요. 음성으로. 음성으로 대체했고, 좌선은 뭘로 대체했다? 단전의 느낌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 차이 말고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단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가 우리 교전에 어디 나와요? 대종경 어디 나와요? 참, 진짜 신심 없다니까. 왜 대종사님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좀 가라앉힐게요. 자,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대종사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 좌선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그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혹세무민하면 그게 진짜 거기에 뭐가 되는 줄 알고 빠져가지고 그 누군가가 막 체험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건 단지 우리가 좌선을 한다는 건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 우리 이론상 설명의 체계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가 뭐냐면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하고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본성 드러나면 돼요. 네, 본성은 떠나지 않아요. 왜? 불생불멸이니까. 항상 있는 거니까. 특별할 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돼요. 어디 다른 것에 찾으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는 연불하고 좌선은 똑같이 청정하는 이 자리 드러내면 그만이에요. 연불은 일념과 음성이 같이 가게 하고, 이제 일념과 음성이 같이 가게 하고, 좌선은 단전의 기운주에 있는 느낌과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돼 있죠? 한 생각으로 오직 원정무별한 저기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는 그 마음자리, 주착 없는 그 마음자리, 생각 없는 그 마음자리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가 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다예요. 연불 자고 자선에 다고. 결국은 이론상 챙기는 게 다예요. 생멸 경계만 바꾼 거예요. 연불은 소리로, 좌선은 느낌으로, 하복부의 느낌으로. 아시겠죠? 이제부터 단전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흘려 들으세요. 흘려 들으십시오. 이만큼도 마음에 걸지 마시고. 대종사보다 고수 없습니다.
그 정도 신심도 없나? 대종사 주세 부리라며 말로만. 대종사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줄 아세요? 좌선법하고 연불법 보면요. 대종사가 진짜 자비로운 양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쓸데없는 거 다 쳐내버리고 핵심만 딱 드러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핵심이 다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생하는 짓은 뭐냐면 옛날에 대종사께서 이거 쓸데없다고 버린 거 다 주워 담고 앉아있는 게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휴,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연불법하고 자선법 할 때 지금 했던 이야기가 뭐 별다른 얘기는 없겠지만 그때 그 원문 보시면 뭐 더 분명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자 연불하고 좌선 정신수양 과목으로는 대종사께서 두 개를 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리연구 과목으로는 여러 개를 제시하셔요. 경전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 경전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6개. 사리연구 훈련 과목은 6개를 제시해요. 왜 이렇게 많이 제시하냐? 사람의 근기 따라 다르게 적용하라고. 어떤 사람은 경전 보는 거 좋아하면 경전을 봐가지고 사리 연구하도록 이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지. 모든 사람을 일괄 적용해요? 다 일기 써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좌선해야 돼? 아, 연불하면 되지. 왜 좌선해?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이 똑같은데. 좌선의 공덕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중생 망상이에요, 이게. 연불의 공덕하고 좌선의 공덕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리 연구의 공덕도 뭐냐면 그냥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애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전 보면서 연마하고 궁구하고 사람들하고 회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책 보려고 하면 힘들어. 책만 봤다 하면 잠이 와. 그러면 회화를 하면 되잖아. 회화를. 도발하고 같이. 문답 공부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자, 이제 됐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죠?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자, 경전 볼게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정교서 뭐죠? 지정교서? 우리 교서. 9대 교서. 이제 10대 교서 됐죠? 대산종사 법어까지 들어가서 10대 교서가 됐어요. 근데 원래 9대 교서인데 9대 교서하고 7대 교서 차이는 뭐냐면 정산종사 법어를 세전하고 법어를 구분해서 근데 그게 정산조사 법어 통이죠. 근데 구분하고 그 두 개를 구분하고 또 그다음에 정전하고 대종경을 구분해서 하면은 9대 교서가 되고 정전 대종경을 교전으로 딱 하나로 묶고 세전하고 정사 법어를 갖다가 이게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7대 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7대 교서나 9대 교서나.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교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교서. 그다음에 참고경전은 뭐냐면 그 외에 무슨 뭐 조사 어록이나 뭐 수도 없이 뭐 유교 경전도 있고 뭐 성경도 있고 전부 다 참고 경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사리 연구가 뭐냐면 공부하는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하면 12회 공부를 바르게 하지? 어떻게 하면 대소연구 공부를 바르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정신수양 사리 연구 공부를 바르게 하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경전이니까. 경전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전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특신급에 등장하잖아요. 특신급에.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그 다음에 법마 상정급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리 해석에 틀림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틀림이 없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법과 항마에서는 일일이 해석한다고 나와. 일일이 해석해도 틀림이 없어야 되고 법마 상전에서는 일단은 교리가 틀리면 안 돼요. 일일이까지는 아니어도. 법마 상전에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공부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안다 모른다? 공부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안다는 걸 전제한 말 아닐까요? 맞죠? 그러니까 경전을 모르면 공부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이런 어떠한 말씀들을 드리고 하는 것이 모두가 100%제 체험일까요? 아니에요. 제 체험만 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 뭔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 교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 인상되고 기억되고 습합되고 정리되고 한 것들로 제가 저의 경험과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경전 자체가 뭐가 따로 뭐가 막 경전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전 자체의 목적은 분명하게 뭐다?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경전 해석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공부하는 방향로가 분명한 사람은 경전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경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을 알면 경전에 집착이 안 돼요. 경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경전이 중요하지만 경전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경전의 양에 집착하지 않아요. 많이 봐야 돼요? 방향만 알면 돼요. 방향만. 그 대종사께서 뭐 모든 걸 다 보라고 했어요? 우리 교리를 알면 돼요. 우리 교리. 우리 교리. 예, 오만 잡다한 거 알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우리 원불교에서는 안 쳐줍니다. 유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건 불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건 그 우리 교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리에서 명확해야지 그게 법이등록과 관련 있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원불교니까. 법인은 어디서 줘요? 원불교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낸 시험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뭐 딴 거 가지고 공부해서 점수 달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제 말의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딴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거 가지고 등록하시고 어느 정도 힘을 얻으신다면 다른 것도 다 보세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그래야 출가위가 돼요. 우리 거에만 갇혀 있으면 출가위가 또 안 돼. 이렇게 열려있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제 말 아니죠? 거기 그래 써있죠? 법의 등급에. 예. 자, 경전 그만하면 넘어가고.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도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자, 보세요. 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시비에, 이라 하면 천조의 대소요무. 이게 사리 연구죠. 그러니까 뭐냐면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뭔 어디서 상식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강연 뭐라고? 사리간에. 사라함은 인간의 시비에, 이라함은 천조의 대소유무. 사리연구 훈련 과목에 그대로 써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하라고요. 그 내용 아니면은 강연의 의도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연의 공부 방법은 어떤 방법론이냐면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하고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한 사람의 지견을 사람들과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연마는 내가 하잖아요. 나도 하는 사람이 더 공부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갖다가 면밀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기 공부가 얼마나 면밀해지겠어요. 그걸 설명하자고 하니까 분명하게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리연구 공부 방법론으로 강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이익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니까 저도 조금 그런데 다른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치밀어 올라서 저도 저의 욕망 억누르고 그래. 우리 교도님들께 정전을 잘 가르쳐 드리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자. 정전 얘기만 하자. 제가 자꾸 이렇게 저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도 공부가 되고요.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피드백도 해주잖아요. 아, 이제 이런 거는 뭐 또 물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리 공부가 서로 돼요. 이 강연이. 예.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강연이 사리 연구 공부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방법론으로 유용한 거잖아요. 이거 독특하죠. 이 강연이 사리 연구 공부 방법론에 있다는 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독특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회화.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하면 이는 공부인에게 구석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한다. 이 자유로이가 들어가면 회화예요. 격을 갖추어가 들어가면 강연이야. 격을 갖추어가 들어가면 강연이고 자유로이 말하면 회화야. 그렇게 돼 있죠. 구석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자, 각자의 보고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죠? 해두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해두를 단련시킨다는 건 뭐죠? 대소유무와 시비의 일을 단련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로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론은 어디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대소유무와 시비회가 밝아지게 마무리가 돼야 그게 사리연구 공부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잡담하고 그러면 그거 수십 년을 해도 사리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어때요? 단회한다고 앉으셔가지고 대부분 어때요? 자기 일상 뭐 이렇게 좋았던 일, 싫었던 일 하면서 거기 마지막에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돌렸어요. 이렇게 하지 대소유무가 드러나요, 거기서? 시비회가 드러나요? 일기 발표하고 감각감상 심신작용하면서 대소유무와 시비회가 드러나요?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그게 똑같이 회화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회화가 아니에요. 공부로 마무리가 되는 회화여야 돼. 우리 공부는. 그래서 뭐 단만 뭐 꾸려놓으면 공부가 다 돼요? 단만 꾸려놓으면? 뭐 10인 1단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공부가 된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 거지, 정말. 단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도대체. 이 교화단에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단이. 왜 안 되냐면요. 그 단을 묶어가지고 그 방법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방법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묶어놓은 거기에 공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단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단장이 대소유마 12회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단장이 상식용주의상으로 공부하면 되죠. 상식용주의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지금. 뭔 문답감정을 할 거예요. 그 단에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의 지금 답답한 건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진짜 이해를 못 하셔요.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이래요. 어쩌면 좋지 정말? 어떻게 교화단이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이지? 제도가? 제도가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제도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지. 어떻게 제도가 정체성이 됩니까? 제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그게 정체성이지. 정말 나 이 일을 어찌 해야 될 거야, 정말. 그만해야죠. 나 자꾸 너무 나가네, 오늘. 그만해야죠. 자꾸 너무 나가서 제가 다리.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을 정말 제 꼴 잘 봐주시니까, 이 꼴을 잘 봐주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교우님들하고 얘기하면 제 꼴을 못 봐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그만하라고 그래, 막. 듣기 싫어. 막 이제 그만해, 그만 좀. 자, 예. 다 제가 교단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예, 저 애정에 대한 표현이 조금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제가 우리 교단 말아먹으려고 망해라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저 같은 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경전도, 강연도, 회화도 결국은 뭐다? 대소유무와 시비의 문제입니다. 사리의 문제. 이쪽으로 결론이 잘 떨어져야 돼요. 대소유무와 시비를 바르게 하려면 이론상의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론상, 그리고 대소유무와 시비 이런 것들이 바르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결국은 연마가 되도록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화가 되더라도 항상 대소유무와 시비회적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냥 뭐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나면 조금 곤란해요. 친목이지. 공부는 아니에요. 예, 친목이지. 서로 친하고 뭐 마음 알아주고 그것도 다 우리가 교화단의 하나의 기능이겠지만 본질은 아니죠. 예, 본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자, 대소유무와 시비의 일 의두라고 하는 거 일단 대소유무와 시비해 나왔어요. 대소유무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나왔어요. 그래서 의심나는 걸 연구에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 있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경우에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면 이게 의두예요. 자, 그럼 성리는 뭐냐?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우주만유의 본원. 우리의 자성 원리는 일체 중생의 본성. 그러니까 성리는 뭐냐? 우주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 결국은 뭐냐면 성리는 이런 쌍짜리를 공부하는 게 성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리 공부는 우리 정전의 이런 쌍장을 연마하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런 쌍에 대한 집중 연마,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성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의두는 뭐냐? 의두는 성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쌍을 포함해서 대소유무와 12이해, 그리고 불조의 화두까지 폭이 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그 폭이 넓게 그냥 전체적인 의문거리를 다루면 이건 의두에 관련된 거고, 이런 쌍만 집중 공부하면 이건 성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리는 의두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전부 다 연구 과목이에요. 해결되셨어요? 해결되셨어요? 막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거 성리 공부라고 해요? 의두 공부라고 해요? 내가 경전 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연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의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경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쌍장 불생불멸을 나오는데 불생불멸한 자리가 이 자리지 하고 공부를 해요. 이거 성리 공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이게 정기일기라는 거죠. 정기일기. 정기일기는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쓰면 정기일기예요. 맞죠? 정기훈련법이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정기일기를? 정기에 쓰면 돼요, 정기에. 상시에 쓴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상시에. 그러니까 일기를 안 쓰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기는 왜 쓰는 거냐면 사리연구 공부인데 정기일기는 보세요. 작업시간 수, 뭘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살아가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건 내가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수입 지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건 뭐예요? 심신작용을 처리하는데 내 심신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니까 육근을 말하는 거예요. 육근 작용하는 것을 내가 육근을 어떻게 쓰고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육근을 쓰고 사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내가 알게 되겠죠. 그 지혜가. 그 다음에 감각 감상.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어떠한 느낌을 갖고 사는지를 알아요. 자, 보세요. 이게 사리연구 공부인데 그러면 일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으면 다음부터 그냥 그 아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정신수양이 부족하구나. 정신수양 열심히 하고. 내가 사리연구 부족한 사리연구 더 열심히 하고. 작업시사 부족한 작업시사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실천하면 되고. 내가 육군 동작할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한 지혜를 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기일기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아니, 일기 잘 써야지, 일기 잘 써야지, 사리 연구 공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경전 잘 보면 사리 연구 공부 잘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일기 잘 쓰시는 분들 그렇게 사리에 박지 않던데. 뭔 상관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일기 잘 쓰시는 분들한테 교리 물어보면 잘 알던가요? 공정영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수십 년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원정무별한 진경이 뭐냐고. 대소유무가 뭐냐고. 아, 일기를 그렇게 오래 쓰셨으면 당연히 알아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을 아시겠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특정한 데에 지금 뭐냐면 빠져 있으니까, 편착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헤어져 나오라고, 제발 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 공부가 나쁘다, 유해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공부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해야지.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냐고 얘기해? 왜 그게 공부의 결론이라고 말해요? 아니, 결론은 법의 등급을 봐야지. 무슨 일기를 가지고 결론을 논해요. 결론은 법의 등급 가지고 말하는 거지. 3대력을 가지고 말해야지. 무슨 사리연구 해가지고 일기자 쓴 거 가지고 결론을 말해요? 무슨 이런 생 코미디가 있어, 지금. 제가 오늘 이 부분 되게 세게 말하는데, 우리 교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면 정신 차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하나의 공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론에 집착하면 거기는 그냥 끝나는 집단이에요. 방법론에 집착하는 집단은. 그래서 무슨 이론상 중요하지 않다. 정신수양 사리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 막 훈련법만 중요하다. 이러면 그건 똥통에 꼬라박는 집단이에요. 그것 중에서도 무슨 뭐 일상수용 1, 2, 3조가 중요하다. 무슨 뭐 상시응용 주의사항만 중요하다. 무슨 뭐 상시훈련법만 중요하다. 뭔만 중요하다. 도대체 이게 대종사의 정신입니까? 아, 정말 진짜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소리 좀 안 듣고 싶어. 어떻게 이 원만한 분 중에서 대종사의 어떤 회상에서 어떻게 이런 편벽된 얘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거 나중에 제가 봐도 이 영상 심각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심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돼. 올리지 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 대소유무와 12회를 밝히자는 거고, 그 대소유무와 12회를 밝히는데, 어디에 초점이 뭐냐면, 나의 그 마음,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해된 걸 가지고 상시의 작업지사 때 써먹어 보는 거예요. 이해된 걸 가지고. 여기는 정기 공부잖아요. 정기 공부 때 내가 파악된 걸 가지고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정기 공부잖아요. 맞죠?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얘기했죠.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정기 공부죠. 그러니까 그 정기 공부를 통해서 상시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일기를 썼어. 뭐 수지대도 하고 어, 작업 시간 수, 수입 지출, 뭐, 약간 감각 감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썼어.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상시에 공부할 거리를 마련했잖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뭘 고쳐야 되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그러면 그걸 상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기 공부하라는 거라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전에 돼 있잖아요. 힘이 빠지네요, 제가.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점 처리와 학습상학을 계문의 번가 유무를 기재시키며 상시일기는 말 그대로 상시에 쓰는 일기고 정기일기는 정기에 쓰는 일기고 상시일기는 뭐냐면 근데 정기일기나 상시일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취사 끝난 이후에 정리하는 거예요. 일기는. 취사가 벌어지고 있는 당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취사가 끝났어.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 자체가 공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수행의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문을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그것은 내가 나중에 계문을 체크를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못 지켰는지 잘 지켰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행이 아니요. 내가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 보려고 기재하는 거라고.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말이. 네. 자, 그래서 상실기는 유무념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상황. 학습 상황은 뭐겠어요? 뭐 경전 강연, 무슨 뭐, 연불자선 경전 강연 해와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그거 전부 다 학습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경전 얼마 했네, 좌선을 했네, 안 했네, 뭐 몇 분을 했네, 이런 것들 기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문 지키고 못 지켰는지. 자기의 법위에 맞게만 지키시면 돼요. 자기가 보통급이면 보통급만 잘 지키면 돼요. 특신급도 안 지킬 거 안 지키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특신급 안 지켰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보통급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너 특신급 계문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보통급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법위를 제가 법마 상정급 법위를 받았는데 법마 상정급 계문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할 수도 있겠지. 왜냐, 너 법마 상정급 좀 지켜라. 그러니까는 조심하세요. 법이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요. 평가받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고 조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는 내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는 나중에 기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뭘 주의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뭐, 주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나 조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조심. 그래서 주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이 일원상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상황에 이 자리를 갖다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육군을 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의는. 그래서 작업지사죠. 육군을 작용할 때에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을 쓸 때 이걸 작업지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작업이라 하면 안이비서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르며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안이비서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작업을 할 때 정의를 취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작업 취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정의는 뭐예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정의겠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일기 쓰면서 알았어. 사람들하고 회화하다 보니까, 야, 너 이런 부분 있더라. 그러면서 알았어. 경전을 보니까, 이건 내가 이러고 있었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알았어. 그래서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있어. 계문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알았어. 솔송요론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알았어. 그러면 그걸 그때의 경우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공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작업지사 공부죠. 작업지사 공부라는 건 육군을 쓸 때 이론상 떠나지 않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취사하는 것. 이것이 작업지사죠. 자, 그러면 조행은 뭐냐? 조행은 취사가 이루어졌고, 취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뭐가 있죠?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이 있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이게 뭐 쪼각쪼각 이루어집니까?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인데 이는 다 공분이라고. 그 공부를 언제 대조해요? 무시로 대조한다고.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대조와서 실행에 옮기는 거. 대조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뭐냐면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니까 이건 뭐예요?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계가 있겠죠?
예,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는 거고, 함과 동시에 알미 생겨요, 안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바로 아시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시죠? 그렇게 바로 알면서 또 다시 주의하시잖아요. 이게 주의 조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경우에 따라서 취사를 하는데, 아, 내가 그 자리를 갖다가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됐어. 그래갖고 마음을 다시 챙겨서 또 다시 해보니까 또 안 됐어. 또 판단을 해서 또 다시 하고. 취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와 조행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함과 암이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육군을 쓰면서. 그 전제는 항상 뭐가 있죠? 앞에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의 전제 속에서. 암은 왜 생겼어요? 그거 잘못됐다, 잘됐다 어떻게 알아요? 앞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알잖아. 그러면서 그게 취사할 때 잘 되고 안 될 때 적용을 민감하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사하는 그 자체를 보고 주의라고 하고, 취사하면서 알아지고 다시 적용할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걸 조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행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걸 보고 작업 취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정리가 잘 되세요? 방법론으로 구분하셔야지 내용으로는 구분 못해요. 내용은 그냥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방법론적 구분을 하는 겁니다. 방법론으로 구분하는 거지 내용으로는 주의하고 조행이 구분이 안 돼. 이건 어느 누구도 못해요.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참고 얘기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길튼 교무님이 이거 관련된 논문을 썼고, 그리고 제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수용해서 반길튼 교무님의 해석에 제가 따르는 거예요. 반길튼 교무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또 우리 반길튼 교무님 기분 좋아하지. 사실이니까 제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도 항상 주의 조행이 힘들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지? 도대체? 근데 방법론적 구분으로 가져가면 작업 취사 입장에선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타당하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게 가장 타당한 방식의 해석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어떠한 이야기도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박근삼 교무의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이건 내가 연마해 보니까 박 교무 조금 시원찮네. 되게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일단 저하고 공부할 때는 이 공부, 제 이러한 논리 구조와 방식에만 집중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의 생각으로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 도배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 계신 분들을 무슨 제자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만 잡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게 혼선이 오니까 이걸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할 땐 그렇게 하시고요. 이 공부 끝나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네. 여러분 자유입니다. 듣고 싶은 교문인 거 들으시고, 네. 어디 유학을 공부하겠다 하시고, 네. 하시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하고 공부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게 온전하게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일도 터치 안 할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거 보신다고 해서 제가 저 사람 해석은 내가 싫어하는데 왜 저걸 보지?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도반이니까. 도반이니까. 이해되시죠? 제 바람은 정전대종경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잡다한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진짜 이것만 올인해도 짧습니다. 시간. 여기에만 올인하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만 잡다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정전대종경, 더 나가면 정산종사법어, 여기까지 올인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따르려 들어와요.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아, 제가요, 오늘은 조금, 너무나 조금 많이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고, 비판적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한테 너무 좀 죄송스럽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충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단 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제가 교단을 겁나게 아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